이성계는 동시에 두 사람의 부인이 있었어요. 세다. 그래서 한씨 부인을 고향의 처 그래서 향처라고 하고 강씨 부인을 서울의 처 그래서 경처라고 하는데 이건 그 당시에도 아주 드문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부인에게서 아들이 모두 8남 3녀가 나오게 되는데 한씨 부인에게서 6남 2녀, 강씨 부인에게서 2남 1녀를 둡니다. 당연히 권력을 가진 왕비의 입김이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한 씨는 세상을 떠났고 네. 강 씨가 살아있어서 왕비가 되었는데요. 당시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던 막내 아들 방석은 강 씨의 소생, 그리고 방원은 한 씨의 소생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 막내를 세자로 책봉한다. 이것이 어떤 일의 사건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막내를 세자로 책봉한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막내잖아요. 어리잖아요. 또. 네, 어리고 게다가 고려 말에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공을 세운 아들들이 있어요. 네. 방원이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장남이라면 형이 가장 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세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한 막내가 세자가 되느냐. 저 세자가 공짜로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이방원도 굉장히 분노하지만 후세 사람들도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아, 저것은 강씨, 저 중전이 된 강씨의 백엔머리 송사야. 그랬겠죠. 그랬겠죠. 아 진짜 그러면 네. 그 부인의 입김이 그렇게 세게 작용을 한 거예요, 저? 글쎄요, 아마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자 책봉은 국가의 중대사예요. 이런 중대사를 국왕 부부가 백엔머리에서 결정한다? 이건 너무 옛날 이야기죠. 조선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가 적극적으로 밀어준 대신이 있었겠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그 당시 조선 초의 분위기를 보면 국가의 중대사는 신하들이 결정한다. 이게 상식이에요. 네. 왜냐하면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올바른 정치를 할 거야. 우리는 고려처럼 정치하지 않을 거야. 매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고려처럼 정치한다는 게 뭐냐면 고려 말에 이런 일이 있어요. 왕은 왕대로 자기 멋대로 합니다.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왕말을 안 듣고 또 자기 멋대로 해요. 이러면서 민생이 파탄나고 그것 때문에 고려의 백성들이 왕조가 무너져도 아무도 슬퍼하지를 않았어요. 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치에서 공공성을 회복할 거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공공성을 회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자 책봉을 백엔머리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뭔가 공식적인 논의 구조를 거쳤을 것이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누굴까? 여기 오늘 이야기의 또 하나의 주인공 정도전이 등장합니다. 정도전은 정치에 대해서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도 참 재밌는 생각인데 정치는 왕이 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권력을 왕이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누가 가져야 되나? 재상이 가져야 된다. 어떤 재상이냐? 청렴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신망을 받는 이런 사람이 재상이 되어서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영국에서 그 국왕 있잖아요.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네. 이거 17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300년 전에 정도전의 머릿속에서 이야, 나왔던 겁니다. 깬 사람이네요. 네, 정도전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고려 말의 왕들을 보면 제대로 된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피해가 생기면 그 피해를 전부 백성들이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왕도 쫓아내고 나라도 바꾸고 한 건데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왕이 아니라 재상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런 재상 중심의 정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왕자가 누굴까를 생각한 거죠. 방원은 머리가 너무 컸어요. 너무 강해. 네, 자기 힘도 너무 큽니다. 예. 그렇지만 방석은 아직 어리고 자기 힘이 없어요. 이 방석을 세자로 책봉해서 잘 교육시켜서
내가 생각하는 이 구상, 재상 중심의 정치를 받아들이도록 한다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방송 거고. 너는 휘두르지 말고 이 권력을 좀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린 나이니까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태조 이성계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성계도 좋다 네. 해서 막내 아들로 책봉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게 다 정도전의 생각이었고 네. 그걸 이성계가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된 거네요. 네, 이성계가 정도전의 생각에 동의했는지 하는 것이 명확한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은데 아마 동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도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제동을 걸지를 않습니다. 다 받아들여줘요. 믿어줬구나.